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과 땅 투기 부당이득 환수 부분을 문가리 정권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너에 몰리자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화닥화닥 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보수 언론의 비판은 반헌법적 여론몰이다. 위헌 소지 크고 실효성의 의문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수 언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들이 문가리가 위헌적인 행태를 한두 개 했습니까? 아니 공수처는 위헌이 아니며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 문 정권이 온갖 위헌적 행위, 심지어 임대차 3법도 위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형태로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헌적 요소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이 보수의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코너에 몰린 정권의 수사 발표, 이런 부분을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느냐? 이것은요, 사실상 어차피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문 정권이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조사가 결국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갈 때 대다수가 투기를 통해서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상류층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문 정권이 좋아서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친일파도 아닌데 소거비법을 어떻게 하냐 위헌된다고 떠들다가 마지 못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마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상황은 국민의 분노가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문 정권이 막 이 카드 저 카드를 쓰다가 전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에 있어 부동산의 부정한 투기에 의한 수익은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보수 언론이 전부 난리를 치고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강한 방식 없이 한국의 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가 행태가 건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건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수기당의 상황격 인물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세종에 있는 그의 집값이요. 예타심사,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없던 휴게소가 고속도로 설계가 바뀌면서 뒤늦게 지금 휴게소 등이 설치되고 나들목이 생겼죠. 그러면서 고속도로 예산이 4천억이 늘었는데 이해찬이의 463평의 농지가 2015년 일부 대지로 바뀌었는데 세종 이 집의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이번에 그 5% 전월세 상한을 넘어서는 높은 전세값을 받은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저거가 만들지만은 자기들은 아예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 투기와 불법은 어지간해서는 건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돈이 되는 문제는 체면과 수단과 방법, 양심을 가리지 않는 나라에서 적절한 그냥 수준의 공직자 투기 방지책이 있겠느냐. 저는 아주 강력한 막장까지 간 투기 방지책이 나와야 충격 효과로 건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투기 하려는 사람은 아예 공직에 있지 말고 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해도 공직에 있지 마라. 공무원 해서 살라는 사람은 적어도 투기는 안 하겠다는 사람 시켜야 된다. 공무원의 핵심이 뭡니까? 큰 돈은 안 벌어도 안정성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안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의 방향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연금도 혜택을 특별하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혜택은 다 챙기면서 공무원 월급이나 연금을 용돈으로 생각하고 투기에 앞장서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다면 이건 정말로 나쁜 거죠. 불공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땅 투기 수사 대상 4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이거나 LH 직원이다. 그래서 특수본이 110건 536명을 내사하는데 이 중에 전현직 공무원이 102명, LH 직원이 32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정세균이가 이제 급하니까 투기 사범 색출에 검찰도 동원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 검사 500명을 투입하고 경찰까지 포함해서 1,5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0명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 문 정권이 막장에 정권 막판에 투기 수령, LH 투기 수령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투기 수령에 빠졌을까요?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반부터 번져가던 부동산 투기의 폭등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문 정권을 유지시킬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LH 투기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내 삶은 이 부동산 투기에서 소외되어서 왜 이럴까 생각하던 20, 30대가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40대가 상대적으로 문가리 정권 편을 좀 더 드는 거는 수익도 이 사람들이 제일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수익만 좋을 뿐 아니라 투기나 이런 부분에도 가장 열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문가리 편을 드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다수의 빈곤 노인층과 20, 30대의 빈곤 청년층이 더 이상 자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노후에 빈곤층이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해 출발을 하려는데 자기가 직장도 제대로 없고 가진 게 없는 앞으로 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런 민심에 불이 질러진 겁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투기하는 정치인, 공무원, LH 직원 너네들은 뭐냐? 그래서 이 문가리 정권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투기꾼과 똑같은 특권층이다. 그래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못 놓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권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지금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질른 것이 LH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련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 못아 놓고 이런 이 정말로요 뒤틀린 고약한 심성이죠. 자, 이런 잘못된 심성이 우리 사회에 완전 불을 질러버리면서 뒤집고 있는 겁니다. 문 정권의 이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적폐로 거론되는 사람 한번 보세요. 흑석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김의겸 배지 달았죠. 직 대신 집을 택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양도세 줄이려고 꼼수를 쓴 노영민, 목포 차명 투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1심서 선고받은 손혜원, 그리고 임종성, 양향자, 양이원영, 윤재갑,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김한정, 하루가 멀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김상조가 치명타를 쳤어요. 이해찬의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등으로 땅값이 4배가 뛰었다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위는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 자기들은 위이고 LH나 저기 광명시 공무원 같은 사람은 바닥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권력, 정보 등을 독점해서 투기하고 부를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국 윤미향이, 박원순이, 오거돈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봤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이 분노가 한국 좌파들을 향해서 완전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옹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 조선일보 청와대 회의 참석자 면면 보고 투기 척결과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변창흠이를 지적하고 변창흠이 LH 사장 기간에 땅 투기했고 전해철이 보좌관이 아내 명의로 신도시에 땅 3억 사들였고 수사 중입니다. 김상조는 회의 멤버였는데 전세값 올려서 사퇴했고 홍남기도 무리한 궤변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코너에 몰려서 막판에 대형 공무원 투기 방지법을 만드는 부분을 이게 문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꼭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경은 뭐라는가 하면 땅 투기 부당이득 소급 환수는 반헌법적 여론몰이다. 민주당은 친일 반민족자 재산을 특별법으로 몰수한 사례가 있다며 소급 입법의 유연성을 부인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동아일보는 소급 몰수 전 공직자 재산 등록 유연 소지가 크고 실효성에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말을 하고 100만 중하위 공무원 재산 등록 날벼락을 맞았다. 선거 앞두고 전시행정 공무원만 재물 정부 투기 건절 대책의 반발 확산 모든 공무원을 범죄자로 보나 비판 전세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경질. 자,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공직사에 만만한 게 공무원 주민센터 말땅까지 규제하다니 참담하다. 땅 투기 위기 모면 희생양 삼나. 전공로는 보여주기 정책 중단해라. 청와대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급까지 공무원 137만 명 재산 등록. 우리가 투기꾼이냐? 하위직 고위직 잘못 왜 우리가? 그러면서 1년 미만 보유 토지 거래 때는 내년 양도세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 투기 잡겠다고 세금 카드부터 뭐 난립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투기 안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든가 말든가 투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 신설, 그리고 100평방미터 이상 또는 5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불법 투기하면 부당이익 최대 5배 한수, 부동산 시장 교란자 유관기간 취업 제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와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그리고 뭐 이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했을 때 5배까지 최대한 추징을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요, 투기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그런 걸 꿈도 안 꾸는 사람한테 이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우리 사회 상류층이나 기득권 중에 이렇게 많은 투기층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이런 투기 건절 대책이 마련되면 이게 전 사회로 퍼져서 투기했던 사회 상류층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살지 그랬어요.